아들 결혼한다고 예비 며느리를 처음 데려왔던 날 거실 창으로 늦은 오후 햇빛이 길게 들어왔다. 햇빛이 소파 끝을 타고 내려와 카페 뒤에서 멈췄다. 그 아이는 소파 한쪽에 반듯하게 앉아 있었다.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등은 기대지 않은 채 비행기 승무원이라고 했다.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웃을 때도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다.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이 풀렸다. 그래, 이 정도면 됐다.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. 아들이 평생 옆에 둘 사람이라면, 이 정도 단정함이면 부모로서는 더 바랄 게 없다고 느꼈다. 며칠 뒤 식탁 위에 달력이 펼쳐졌다. 결혼식 날짜에 굵은 동그라미가 쳐졌다. 예비 며느리는 그 날짜를 오래 보지 않았다. 한 번 보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. 괜히 말을 보태지도 설명을 하지도 않았다. 아들은 웃고 있었고 나는 그 웃음을 보다가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다. 이제 정말 끝났구나. 아들 인생 앞에서 부모 노릇 하나는 내려놓아도 되는 순간 같았다.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다. 아무 생각 없던 평일 오후였다. 호텔 앞 회전문을 지나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. 예비 며느리였다. 그런데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옆 사람에게 먼저 갔다.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중년 남자였다. 손목에는 묵직해 보이는 시계, 몸에 잘 맞는 코트, 차키를 쥔 손까지 모두 익숙해 보였다. 돈이 많아 보인다는 생각이 설명 없이 먼저 들었다. 그 아이는 그 남자 쪽으로 몸을 아주 조금 기울인 채 서 있었다. 그 작은 각도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다. 가슴이 툭 하고 내려앉았다. 내가 다가가자 그 아이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다. 밝은 로비 조명 아래서 그 표정은 더 또렷했다. 여기서 보내.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낯설게 들렸다. 잠깐의 침묵 뒤 그 아이가 말했다. 회사 상사예요? 말이 매끄럽지 않았고 눈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. 손은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다. 그 남자는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. 그 웃음이 이상하게 거슬렸다. 무례하지도 친절하지도 않은 너무 익숙한 웃음. 나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화가 났다.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. 창밖 가로등 불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. 아들 인생인데 내가 괜히 문제를 만드는 건 아닐까? 요즘 세상에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? 이 생각을 수십 번 반복했다. 하지만 가슴이 계속 조여왔다. 이건 오해가 아니었다. 질투도 아니었다. 두려움이었다. 며칠 뒤 저녁 부엌 불만 켜두고 아들과 마주 앉았다. 숟가락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다. 나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. 내가 본 장소, 그 남자의 분위기, 그 아이의 표정,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결혼을 진행하는 건 나는 너무 불안하다는 말까지. 판단은 내가 해. 하지만 지금은 멈춰야 할 것 같아. 말을 하고 나서야 숨이 나왔다. 아들은 화를 냈다.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고, 왜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부모가 끼어드느냐고. 그 아이를 자기가 얼마나 좋아하는지, 얼마나 지켜주고 싶었는지 나는 모를 거라고 했다. 엄마는 항상 최악부터 생각하잖아. 그 말이 가슴에 깊게 박혔다. 아들의 화는 분노라기보다 사랑이 부정당한 상처 같았다. 그날 아들은 집을 나갔다.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오래 남았다.
며칠 뒤 아들은 다시 집에 왔다. 얼굴이 눈에 띄게 상해 있었다. 그 남자는 직장 상사가 아니었고 완전히 정리된 관계도 아니었다.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다.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. 결혼을 멈추겠다고. 그 말에는 분노도 확신도 없었다. 상실만 있었다. 나는 그때 아들이 처음으로 어른이 된 얼굴을 봤다. 지키고 싶었지만 놓아야 한다는 걸 알아버린 얼굴이었다. 그날 밤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다.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할 수는 있어도 용서로 시작하면 안 된다. 부모는 축복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. 필요한 순간에 미움받을 각오로 자식 인생 앞에 서는 사람이다. 그날 나는 결혼을 멈췄다. 그리고 지금도 생각한다. 그 선택이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눈 감고 지나치지는 않았다고